그러니까 다 나가고 나면 얼마 남아요? 빵원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진짜 맞아. 제주도 헤어 디자이너는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01년생 25살이고 제주도 히피해피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라고. 아, 이름 아니. 디자이너예요? 이름 디자이너예요? 아니 다시 할게요. 디자이너 노을이라고 합니다. 노을 선생님. 네. 원래 제주도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왔어요. 경산에서 오셨고 네. 어떻게 제주도에까지 오시게 됐나요? 제주도를 여행 올 때마다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냥 제주도라는 곳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사실 부모님이 절 제주도로 보내려고 계속 꼬셨어요. 보내려고. 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평생. 근데 왜 먼저 보내? 먼저 보내. 모르겠어. 탐색이야? 뭐야? 아 사실은 제가 원래 호주 워홀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다가 계획을 다 짜놨는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됐나 봐요. 외국 가서는 그냥 못 믿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제주도는 어떻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근데 솔깃한 거예요. 제주도 좋아하고 또 원래 히피해피 미용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빛나 원장님 인스타그램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피해피 인스타를 염탐했죠. 그러고 이제 히피해피가 너무 가고 싶어서 네이버 톡톡으로 물었어요. 네이버 톡톡. 네이버 톡톡으로 DM으로는 안 보냈어요 왜? DM으로 보내면 너무 얼굴 공개 바로 되고 뭔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이버 톡톡으로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디자이너 모집하시나요? 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제주 말고 네. 다른 지역에서 근무는 어디서 해보셨어요? 저는 첫 직장은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 어디요? 해운대 쪽. 부산 해운대 쪽. 네. 인턴 생활을 네, 인턴 생활은 해운대. 얼마나 했어요? 부산에서는 사실 6개월밖에 안 했어요. 6개월밖에 안 했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구로 다시 가서 수성구 쪽에서 1년 넘게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경산에서 한 2년 더 했어요. 그러면 총 제주도 오기 전에 네. 세 군데에서 일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직장에서 이제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기보단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페이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하루 네. 몇 시간이라고? 하루 9시간 9시간이라고. 넘게 일하고 100만 음. 원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서울 친구들은 페이가 200만 원이었어 거의. 근데 100만 원 차이. 몇 년 전인데요 그게? 제가 4년 전에 4년 21살 때. 아니 어떻게 페이를 측정한 거지? 무슨 교육 명목으로 빼고 그쵸, 막 그쵸. 뭐 그렇잖아요. 거진 100 이상을 빼먹었네 그 매장에서. 맞아요. 120만 원. 근데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엄청난 열정페이잖아요. 그쵸. 그 열정페이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고 100만 원 받아도 원래 이런 거구나 해서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꼈어요? 그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진 않았어. 엄마가 항상 한 말씀인데 미용은 원래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맞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기술을 배운 값이다. 네 맞아요. 기술 배운 값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라 한 자리에서. 근데 저는 돈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돈을 모은다라는 게 네. 인턴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야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는데 집세가 50만 원이고 하니까 네.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고 디자이너까지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 퇴사한 거네요. 맞아요. 그냥 다시 본가로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냥 집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적금. 집에서 다니면 밥값 그리고 이제 뭐 그쵸. 여러 가지 생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세 특히나. 네. 그러면 대구 수성구로 갔어. 네. 거기서 1년 했다고요? 네. 그 1년 정도 정도 했어. 거기서는 왜 나오게 됐어요? 거기서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거기서는 어.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인턴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 같이. 근데 이제 저 빼고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빼고 3명이 다 나간 거예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길을 찾고 싶어서 나간 분도 있고 좀 쉬고 싶어서 나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나가버리고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멘탈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혼자 남으니까 교육도 막 체계적이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내년 이맘때쯤 디자이너가 무조건 승급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안 그려졌어요. 제가 이 매장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혼자 너무 지쳐가지고 한꺼번에 막 2명, 네. 3명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어도 뭐 힘듦을 토로하거나 그런 에너지를 보이거든요. 나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인단 말이야. 맞아. 거기에 약간 동조하게 되기도 하고 그쵸. 원래 네. 그렇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동조되진 않았고.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있었고 네. 좀 있었고 물타기 느낌으로 있었고 힘들어했죠. 왜냐면 사람은 혼자 죽고 싶진 않거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산으로 경산으로 갔어. 그 나의 가장 가까운 가장 집이랑 얼마나 거리였어요? 차 타고 15분? 차 타고 15분이면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그 수성구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1시간 20분 걸렸어. 와. 근데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했어. 진짜 와 생각만 해도 막 미치겠는데? 근데 그때는 또 아침 8시 교육이 많았거든요. 와 근데 밤 12시에 끝난 적도 있었고 교육이. 대중교통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태우러 줬어. 아, 수성구까지. 진짜 엄마의 마음 그랬구나. 그래서 경산으로 이제 네. 이동을 했어. 경산에 입사할 때는 그 매장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입사를 했어요? 엄청 열정적인 스승님을 만났었어. 그래서 소개받게 돼서 가게 된 것도 있고. 그러면은 노우 선생님이 생각하는 네. 그 스승님의 열정이라는 게 네. 어떤 거예요? 미용실에 입사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다 보는데 인스타를 딱 봤을 때 마지막 게시물이 1일 전이거나 아니면 오늘이거나 이런 포인트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꾸준하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해서 아 여기다 하면서 그분의 열정이 좋아서 네. 나도 저기서 뭔가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 거기도 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제주도로 오게 됐잖아요. 그쵸. 더 큰 곳에서 일해보고 싶었어. 더 큰 곳. 거기 그리고 매장의 마케팅. 규모가 어땠는데요? 한 30평. 30평 정도? 몇 분이? 개인샵. 개인샵. 디자이너 한 3분. 그렇게 뭐 작지도 않은데? 근데 저는 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마케팅 쪽으로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더 PPLP 좀 더 관심. 이제 마케팅의 강점이 있는 곳으로 좀 가고 싶었다. 네. 거기에 대한 약간 목마름이 있었네요. 있었어요. 저도 인스타그램 많이 배우고 싶고 약간 다양한 릴스들 올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매출이 내 네.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제 월급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보통 250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 받는 거. 뭔가 이제 고객이 좀 많이 올 때는 400까지도 가져가고 네, 400만 그죠? 원. 진짜 고객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이렇게 한다. 네. 600에서 네. 한 800 사이 정도 매출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250에서 400 정도 네. 월급을 받았어. 네. 그럼 이제 여기가 또 타지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집세가 나갈 것이고 이것저것 더 나가게 되잖아요. 집이 연고지가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다 나가고 나면 얼마 남아요? 빵원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진짜 맞아.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한 350 그 정도를 벌어도 네. 집세며 뭐 생활비며 진짜 휴지 한 조각까지 다 사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 나가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지에서 생활을 할 때 한 350 정도 벌어도 네. 거진 뭐 저축도 당연히 하겠지만 크게 남지는 않는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저축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네, 맞아요. 빵원이 남는다. 그런
그럼 약간 이런 거네. 매달이 생존인 거네 그냥. 그쵸. 지금 메달이 생존. 매달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네. 맞아요. 그러면은 빵원이 남을 때도 있지만 네. 가끔씩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마이너스.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럴 때는 뭐 카드를 긁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네. 카드를 긁어야 된다거나 약간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나요? 엄마가 센스 있게 50만 원씩 붙여줘요. 상황 보면서 네. 뭐 약간 일단- 힘든 얘기를 해요? 약간 힘들어 보이나 봐요. 제가 말투만 들어도 니 왜 그러는 말투가. 그러면 이제 슥 붙여주고 아니면 신용카드 살짝 쓰거나. 그렇게 하면서 버틴다. 우리 실제 주변에 보면 네. 아무래도 우리 현실적 수입이 300이든 뭐 솔직히 한 200에서 250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디자이너들도 진짜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매장 1인 샵들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매출이 400이 안 되는 곳들이 반 이상이래요.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매출 400. 매출 400을 못 치는 곳들이 반 이상이야. 통계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내가 더 마케팅이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객님들을 더 많이 만나서 매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사람들은 이제 그게 힘들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막 스페어를 뗀다거나 맞아. 아니면은 막 다른 알바를 해가지고 쓰리잡박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네, 그런 네.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막 새벽에 음식점 가서 일하시고 뭐 그런 그러면 투잡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보통 부수입을 얻나요? 부수입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바 느낌이어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게 생활에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하겠죠. 네. 근데 6시에 퇴근하시고 빨리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네. 제가 교육을 갔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 이제 서빙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무슨 서빙이요? 했더니 호프집 서빙을 하러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우리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네. 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미용을 어떻게 입문했어요? 고등학교부터 했는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랑 진로 상담하다가 그냥 엄마가 옛날에 미용을 하고 싶었는데 환경 때문에 못 배웠다 이런 대화하다가 갑자기 솔깃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어요. 아, 미용 진짜 여자한테 딱인데 미용 진짜 괜찮은 직업이다. 한번 해볼래? 이래서 그러면은 필기책 하나만 사줘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필기책이 너무 재밌어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거 풀다 혼났어요. 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에 이제 네.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재밌다라는 거를 느낀 잘 거예요. 맞아요. 잘 맞아서. 그 다음에 몇 살에 입문했어요? 미용실에? 미용실에 21살에 21살에 21살 가을쯤에 가을쯤에 네.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미용실에 가기 전에 미용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고민이요? 설렜어요. 아, 막 설렜다. 저는 항상 설렜어요. 어디 가기 전에 떨림보다는 설렘이 더 많았어요. 다행이다. 보통은 이제 네.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의 현실의 괴리가 생기면 맞아. 그만두고 싶거든. 약간 저는 무서움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섭다라는 감정보다는 네. 설렌다. 약간 그거죠. 살짝 긴장되면서 설렌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디자이너가 미용실에 입사를 해야 돼.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조건 무조건. 필수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나요? 그래도 포트폴리오 릴스를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피드는 많이 올렸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허쉬컷을 보여드렸어요. 피드에 제일 많이 있었고. 미용인 분들은 이직이 좀 잦은 편이잖아요. 그쵸. 다른 대비해서 이직이 좀 잦은 편인데 네. 만약에 이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네.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은지 본인이 그때 준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다시 미용실 입사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잘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일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하면은 일반 고객님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고객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고, 예쁜 모델을 섭외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찍어야 돼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최대한 많이 찍어서 그 모델분한테 또 나중에 후기 사진을 또 부탁드려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 만들 때 물론 자기가 작업한 게시물이나 영상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후기 사진을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촬영하는 것, 그리고 네. 이제 그 모델이 스스로 촬영하는 것, 일상에서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최대한 자료를 많이 받아서 네. 그것을 거기서 괜찮은 걸 또 뽑아내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모델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모델을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애초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사람은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면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마켓을 주로 이용하고 당근마켓을 올리고 계속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명씩 연락이 와요. 당근마켓에서 이제 연락을 오면은 모든 사람 다 받아주나요? 아니요. 제가 찾는 이미지와 일치해야 되고 모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객님이 예뻐도 사실 모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질 파악도 중요한 것 같고 최대한 건강모 위주로 많이 고르고 있어요.